앞으로 영원히 틀리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딱 한 번만 설명을 잘 들으면 앞으로 영원히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뭘 하라고 주는 거냐면 인수정리를 쓰라고 주는 겁니다. 뭘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인수정리. 그런데 P알파의 알파를 보면 X자리에 알파를 넣은 거잖아. 그럼 당연히 오른쪽도 뭐가 적혀 있어야 정상이야? 알파에 대한 식이 적혀 있어야 정상인데 저기는 베타에 대한 식이 적혀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면 적어도 어떤 생각은 들어야 되냐면 이게 베타 말고 알파로 표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야 돼요. 얘를 알파로 표현을 해야만 내가 문제를 풀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얘는 오히려 베타로 표현을 해야만 문제를 풀겠죠. 그런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분의 3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합을 이용해서 표현한다고 하면 P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1-알파. P 베타는 1-베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곱을 이용해서 표현한다면 P 알파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2 알파? 맞나? 아니지, 2 알파분의 3. 그죠? 네. 2 알파분의 3. P 베타는 2 베타분의 3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선택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을 하실 거예요? 어차피 오른쪽이 알파에 대해 고쳐진 건 맞잖아요. 위에 걸 고를 거예요? 아래 걸 고를 거예요? 위에 거. 위에 거를 고른 이유는요? 좀 더 쉬워 보여서. 아래 건 좀 더 어려워 보입니까? 네. 아래 게 좀 더 어려운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얘는 인수정리를 써도 여전히 오른쪽이 1차식이기 때문에 2차인 상태를 유지하거든? 근데 밑에는 니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결국은 양변에 2알파 곱할 거 아니니? 양변에 2베타 곱하고? 그러면 2알파 P알파 마이너스 3은 0하고 2베타 P베타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선생님? 뭐가 문제냐면 이제 뭘 다뤄야 되냐면 2x p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다뤄야 돼요. 근데 px가 2차식이었기 때문에 2x px는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럼 3차식을 다뤄야 되니까 인수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선택적으로 고르는 관점이 아니고 반드시 합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말 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얘를 선택하게 되면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인수가 하나 모자라서. 차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겠어?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문자에 대해 표현할 때는 반드시 근과 계수의 관계 중에 뭘 이용한다? 합을 이용한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실제로 곱을 이용해서 틀리는 고등학생들 전 많이 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중에 합을 이용한다. 자, 그러면 P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은 0 P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거 무슨 뜻이에요? p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에다가 알파를 넣어도 0이고 베타를 넣어도 0이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인수정리에 의해서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쓰거든요. 왜냐면 인수만 알고 있지 2차는 계수 모르니까. 근데 여기서는 px의 x의 제곱의 계수가 1이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얘를 안 써도 돼요. 실제 1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습관돼가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도 그냥 1이라고 쓴 다음에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수만 가지고는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수만 가지고는 최고차의 개수를 결정할 수 있다 없다고?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문제에 주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px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냐면 얘를 또 전개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얘하고 똑같은 식인데 2로 나눠진 식인 거죠. 2차항 개수가 1이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들 넘어올 거 아니야 2항에서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죠. 그죠? 그래서 p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5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쓰진 않아요. 인수정리가 좀 익숙해지면 그냥 바로 쓰거든요. 네, 그냥 바로 px를 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28번.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2차 방정식의 두 근. 개수가 모두 유리수.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지? 뭘 사용해라? 5글자 땡땡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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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역 켤레근 정리. 유리수 개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를 사용하시오 라는 힌트입니다. 그러면 얘 일부러 이렇게 준 거죠. 실제로는 루트 2 더하기 1이지. 맞아 안 맞아? 얘 켤레인 알파는 얼마겠어?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걸 꼭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잘못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켤레는 무리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순서 바꾸면 반대로 말하거든요. 이거 낚시하는 겁니다. 일부러.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진짜 공부를 아주 안 하는 친구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사실 때문에 틀립니다. 그러니까 문제집 풀 때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틀리면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거의 다 맞았는데. 아니, 별거 아니야. 맞은 거나 다름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시험에서 문제를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작은 걸 실수한 걸 크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켤레근이라는 것은 유리개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에서는 무리수의 부호를 바꾼 것을 켤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개수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정리에서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것을 켤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뒤에 있는 숫자의 부호를 바꾸는 게 아니고요. 조심해야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야. 이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어요. 왜 만들어야겠냐면 이제 알파를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1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제곱을 해야 되니까 하기 싫잖아. 안 하기 싫지 않니? 나만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잖아. 그제? 그래서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건데 근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근과 계수관계 쓰는 것도 물론 편하지만 제가 2차 방정식 작성할 때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마음속으로 이 상태에서 2를 왼쪽으로 당겨간 다음에 양면 제곱하세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데 오른쪽 2 남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군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근은 누구의 근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입니다. 물론 합 구해보면 2니까 저기 마이너스 2해야 되고 곱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저기 마이너스 1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그러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무엇이다? 0이란 얘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저기 나와 있는 2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4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그냥 2알파로 묶으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그리고 저기 마이너스 알파가 있잖아요. 여기를
마이너스 1로 하신 다음에 그럼 선생님 마음대로 마이너스 2알파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 더하면 되잖아. 됐죠? 나눗셈하고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냥 모양 맞춘 거예요. 가로 나눗셈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내가 나눗셈을 하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다 채워 넣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필요한 거 다 찾아요. 어차피 얘가 0이지. 얘가 계산할 필요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알파에서 그냥 1만 빼면 됐어요. 알파는 이거였죠. 그래서 알파에서 1 빼면 얼마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곱셈 공식을 배웠으니까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 제곱하고 2배하고 4배하고 막 계산 뒤지게 해서 답 나오면 우와 맞았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출제 의도는 정확히 이것이었다라는 거고, 다항식의 나눗셈을 이제 왜 배우는지 알겠냐 친구들아? 졸라 유용하다. 네, 졸라 유용하니까 배우는 거지 쓸데없는 거 절대 가르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항상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이거 또 외워야 되나? 막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가 수학을 다루는 도구를 또 새롭게 하나 배우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나 진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농사꾼인데 손으로 농사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단 말이지. 나는 호미도 쓰고 싶고 곡괭이도 쓰고 싶고 트랙터도 쓰고 싶고 다 쓰고 싶거든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래서 너네한테 야 이거 농기구 사용법 알려주려고 하면 아 알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농사 어떻게 지을 건데 손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손으로 파고 있어.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배우셔야 돼요. 배워야 당연히 나중에 여러분들 편리한 거지. 물론 썩 편리함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들이댈 거거든. 그러니까 체감이 별로 없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막 트랙터도 있고 막 이런데 아 나는 텃밭 농사만 하니까 3평 농사 지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손으로 농사 지으면 3평도 빡세겠지만 모든 농기구랑 막 드론 가지고 농약 뿌리고 막 이런 상태인데 뭐 2만 평도 지을 수 있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텃밭 조그만 거 손으로 일구는 사람의 어떤 인생이 힘든 거하고 2만 평을 농사 짓는 농부의 힘든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배우면 앞으로 수학이 쉬워지나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쭉 어려울 거야. 계속해서.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렵지가 않으면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니까 예, 자가 진단을 좀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귀에 이어폰 꽂고 자기 풀 줄 아는 문제만 졸라 풀면서 공부한다고 착각하는 부류들. 그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런 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나한테 공부가 되는 문제들은 이어폰에 뭘 꽂고 이렇게 풀려고 시도해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안 읽혀요. 결국 이게 뽑게 돼 있습니다. 아이씨,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하다. 그래서 원래 공부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계속 나의 두뇌를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괴로운 게 맞아요. 나는 사기는 못 쳐요. 선생님 따라서 열심히 하면 앞으로 수학이 즐거울 거예요. 완전 개소리예요. 아니에요. 수학은 쭉 괴로울 거예요. 쭉 괴로울 건데 괴로운 와중에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인간 될 겁니다. 남들은 못 해내는 것을, 남들은 풀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낼 수 있는 인간은 될 것이다. 물론 그 과정은 괴롭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항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냥 m과 n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가에 뭐라고 써있지? 수문이가 말해줄까? 가? 와 글자 낭비다 진짜. 그지? 그렇게 써있다고? 아니 저렇게 글자 낭비하지 말고 가장 간결하게 표현해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F는 9. 야 니네 많이 사람 됐잖아. 봐봐 니네가 이거 배우기 전에는 F2는 9 이러면 이거 무슨 생각이 들어? 그러면 함수 y는 fx가 2,9를 지난다? 이 정도면 존나 훌륭한 애야. 그치? 근데 다항식 fx를 x-1로 나머지가 9?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잖아요.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죠? 실수 a에 대하여 2차 방정식 fx는 0의 한 근은 a 플러스 3i다. 여기 실수 조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1 줬죠. 또 뭐예요? 켤레근 정리네? 맞아 맞아 맞지? 그래서 이걸 a-3i 해가지고 2개 더하고 2개 곱해서 mn 쓴 다음에 그럼 a에 대해 써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f2는 9 이용해서 a 구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의 출제 의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합과 곱 이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죠. x는 a 더하기 3i인 거 우리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x-a는 3i일 거 아니에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9는 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mn 답 구했어요. 나는 그래서 이걸 좋아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미 켤레근 정리 사용한 겁니다. 제곱하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곱해서 같은 식이려면 여기가 뿔마 3i여야 제곱했을 때 같은 식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3i도 근이 된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켤레근 정리 사용한 거라고요. 사용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생략하고 얘가 m이고 얘가 아니라는 걸 그냥 한 방에 찾은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만 하면 돼요? f2만 구하면 돼요. 저게 fx이기도 하니까. 이해되죠? 이해되시죠? a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4a 더하기 13이야? 이게 9예요. 그러니까 a2네요. 완전 제곱식이어서. 그럼 이 식은 사실상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3이었다는 얘기죠. 누가? fx가. 그러면 m은 마사고 n은 13이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 넘겨가지고 제곱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보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풀이 습관은 그냥 다 어디서 파생되는 거냐면 저의 기호와 취향이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온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변화한 겁니다. 선생님이 당신들과 좀 다른 풀이를 하잖아요? 그럼 어찌 됐건 그냥 따라 해보려고 하세요. 무조건 쓸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차피 제가 걸어갔던 길을 다 걸어가게 되실 거잖아요? 제가 풀었던 문제들을 다 풀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그런 풀이 습관이 잡혀있으면 훨씬 더 매끄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까지 오답을 우리는 마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인 즉슨 언제든지 단원평가를 봐도 그냥 잘 준비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복수수는 그럼 언제 봐요? 시험 끝나고 봐야죠.